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순직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사실은 험지에서 근무한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특히 소방 공무원들도 사실은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국립묘지에는 안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2년 1월 1일부터는 순직한 경찰관에 한해서 82년 1월 1일부터 경찰관에 한해서 그리고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이후부터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 같죠.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 훨씬 더 위험한 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먼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빨랐나요? 아니 12년 정도 빨랐어요. 이렇게 지금 뒤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결국은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일단 14일 날 지난 14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한 그러니까 이후부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1982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거 흘러간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겠다 해드리겠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부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1994년 9월 1일 이전부터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도록 국무회의가 지난 14일 날, 지난 화요일이죠. 14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자, 의결이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시행이 이제 곧 3월 중으로 막 지금 3월이 다 돼가니까 지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982년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도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3월 중에 결정이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도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경찰 공무원 하다가 사망했다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게 아니라 소방 공무원을 하다가 순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순직한 사람은 그러니까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직한 사람. 그리고 소방 공무원도 순직한 소방 공무원을 하면서 순직하신 분들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모두 소방 공무원이 모두가 아니고 일단은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순직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순직한 경찰관이나 순직한 소방 공무원. 그러니까 포커스가 순직한 경찰관입니다. 순직한 소방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망한 자 경찰관은 그리고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 1994년 9월 1일 이후만 됐는데 이전도 다 된다. 그러면 이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순직한 사람들 계속 소급이 다 되겠죠. 출발은 지금 늦게 했지만 소방관도 94년도에 출발했지만 이전 9월 1일 이전으로 하면 이전 몇 년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출발은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이나 그 이전에 순직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국립묘지에 좀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경찰관이 이제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고 해서 그분들은 지금 올해 사망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6월만 남아 있잖아요. 6월. 6월만 남아 있으면 여기 매장하는 방법이 하나는 그 묘지 봉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또 6월만 그 안장하는 그러니까 따로 시설을 갖추어서 오래된 사망한 지 오래된 분들은 6월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안치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방법론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알아서 일단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방법론은 아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볼 때 가끔 보면 소방공무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소방공무원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평생을 해도 그렇게 위험한 근무를 해보질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 뭐 갑자기 폭우가 홍수가 나서 그런 것도 홍수할 때도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 이제 뭐 물품 수급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관계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하고는 이런 거 관계가 없는데 사실 순직이란 얘기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거의 95% 이상 여기가 해당되겠죠. 일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일반 공무원은 여기서 포함이 되지 않았고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하다 이렇게 좀 사망하고 하면은 여기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킨다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진압을 하잖아요. 화재를. 그러니까 일단은 참 이건 발상이 참 좋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박민식 보훈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지금 국가보훈처가 많이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든지 어떻게든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공약도 뭐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거나 고생하신 분들을 이 마음에 섭섭하지 않게 예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아마 그런 차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일단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왜냐하면 늦게라도 출발해서 국립묘지 안장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 가족에게도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발은 경찰이 82년도 했고 소방공무원 94년도 했지만 12년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이전까지 하니까 이전은 똑같습니다. 출발이 언제 했든 상관이 없죠. 그죠? 순직했다면 순직하는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증명이 되면 증거가 되면 이제 신청을 하면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3월 중으로 이달 안으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관은 임무 수행 중 그리고 소방관은 화재 진압 구조 이런 등에서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거 매스컴에 굉장히 아마 여러 군데서 아마 나갔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해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 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같은 공무원인데도 그 계열이 달라서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잘 하다 나오지만 또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항상 내 건강과 내 생명에 항상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특별히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훈처의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아신 여러분께서는 이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리라 생각되고 어쨌든 여러분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